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각색 가이드 시나리오 고쳐쓰기 제 9장이에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화 소원을 각색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인 현업 시나리오 작가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작법서들을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노력 중이고 많이 적용해보고 있으니까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12주 동안 초고를 뽑는 그런 과정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골든 해피어 카페에 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좋은 글도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고 싶은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은 9장 깔끔한 원고예요. 좋은 대본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관습의 틀을 깬 자기만의 대본이 아니라 어떤 대본이냐면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규칙에 맞는 대본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이 가독성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재미있으면 됐지 100페이지면 어때? 라고 하지만 140페이지 써서 1, 2부로 이렇게 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치밀하게 쓰면 좋지만 보통 긴 시나리오들은 생각보다 이 읽는 사람이 지루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폰트, 160% 자간 이렇게 해가지고 장수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포맷들을 지켜주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맷들도 제가 골든 해피어 카페에 올려놨어요. 사실 저는 되게 작가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포맷을 제공받지 못해서 씬을 하나 더 쓰면 막 뒤에 막 22씬 2개 있고 막 이런 거 숫자를 앞에서부터 막 다 고쳐야 돼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포맷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거기 가서 다운 받으셔서 좋은 글 많이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 할 부분은 한 씬 안에 개별적인 씬 이름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대요. 근데 한 씬 안에 슬러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뭐 실내, 아파트, 낮 이런 거 적는 걸요. 우리는 지금 씬명이죠. 씬명을 너무 잘게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관계없는 것들로 막 이렇게 쪼개서 넣게 되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씬의 슬러그 라인, 시간과 장소 표시는 정보잖아요.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라 정보기 때문에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A구역. 제 친구가 쓴 어떤 시나리오는 어떤 이제 미로를 막 돌아다니는 건데 A구역, B구역, C구역, C구역, A구역이라고 계속 잘게 썰어서 넣어놨는데 제가 보면서 이 A구역이 어딘지 C구역이 어딘지 제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도대체 어디서 만난 거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기술적으로 보자면 장소가 바뀌면 무조건 바꿔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는 그들이 결계하고 씬이 전개되어 나아가는 속도감이 나도록 우리는 커트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cut to 시간 경과 이렇게만 적는 것 디졸브 이런 말을 우리가 적으면 안 되죠. 시나리오 작가가. 그죠? 대체적으로 적으면 좋은 평은 받기 힘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담배꽁초가 보인다거나 접시에 음식이 반쯤 남은 모습, 옷을 입거나 벗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의 씬명을 줄일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슬러그 라인을 줄이고 커트 또는 오버랩 이런 걸 적으신 게 있다면 그거를 줄여서 속도감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올려보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인 깔끔한 원고에서 중요한 점은 철자법, 문법, 구두점, 그리고 악센트 주의하래요. 저도 사실 진짜
오타가 많거든요. 어느 정도 오타가 많냐면 다른 사람이 점검을 해줘야 정도로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타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쓰니까 뭐 이미 저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로가 이제 한 팀이니까 봐주지만 우리가 쓴 거를 누군가에게 팔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한 페이지에 몇 개의 실수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독자들, 여러분 걸 읽는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추어거나 원고의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거나 이것 자체가 성의 없게 쓰여졌다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숙련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성의 있게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초를 마스터하지도 못했는데 캐릭터 구축이나 스토리텔링 같은 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타 수정을 일단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다 알지만 밤낮 같은 것도 오타 수정 잘 하셔야 되고요. 밤밤낮, 낮낮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밤이 나오거나 새벽이 나오거나 해가지고 이제 이전에 썼던 버전에서 남아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본도 손에 보이도록 좋게 보이도록 손을 보래요. 교정을 하래요. 친구에게 교정을 맡겨도 되고 어쨌든 모든 것이 잘 맞게 썼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유의점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 뭐 이런 거 할 때 물결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결표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카카오톡 문자지 문장 부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결표를 쓰시면 그 의미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그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는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거죠.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구두점을 맞는지 올바른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쓰시는 것도 중요하죠. 점을 3개 찍을지 6개 찍을지 하나 찍을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결 같은 것은 쓰시면 안 돼요. 물결 이런 거 웃는 표시 노래를 한다 해서 음표를 넣은 감독님도 봤어요. 이런 거 안 돼. 노래를 흥얼거린다고 하면 되지 옆에 음표를 적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문법에 맞게끔 문장 부호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구두점,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점검하시래요. 일단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가지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토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니? 하나. 2번, 왜 그곳에 가고 싶어? 여기도 아주 즐겁잖아. 3번, 왜 가고 싶어 해? 아주 즐겁잖아, 여기. 4번, 그곳에 왜 가고 싶어? 여기도 아주 즐거운데? 5번, 도대체 왜 가고 싶은데? 너는 이미 그곳에 있어. 그래, 즐겁잖아, 여기.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구두점, 마무리 짓는 끊어가기를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의도한 바대로 가도록 문장을 한번 단순히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의도를 담아서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과제를 낸다면 철저하게 원고를 검토하고 철자법, 구두법, 문법 다시 확인해 보래요.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여기면 문법을 파괴해도 되지만 하지만 의도가 없다면 전문가답지 않게 보일 거예요. 제가 썼던 어떤 시나리오, 치매의 노인들이 나오는 시나리오였는데 거기에서는 일부러 이제 메모장에 적는 내용에서 문법이 틀린 글자를 쓰게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글을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했는데 여튼 원칙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대사에 적용하지 말고 캐릭터들은 교육 수준, 계급, 환경과 성장 배경에 어울리는 문장을 쓰도록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세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A가 한 말을 B도 똑같이 할 경우 이런 거는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클로즈업, 미디움삽, 항공 촬영을 한다 이런 말 쓰실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로 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작가가 이런 카메라의 그 무빙까지를 이렇게 적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출 전공이지만 연출 전공이라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클로즈업, 미디움샷, 시점샷으로 누가 보이고 뭐 핸디헬드로 뭐 이런 거는 적으시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이 적어온 시나리오에도 그런 말이 나오면 좀 풋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콘티 작가와 감독이 할 일이지 작가는 그게 눈에 그려지도록 그런 카메라 무빙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그게 눈에 그려지도록 적어야 된다는 거죠. 클로즈업으로 손이 보인다가 아니라 반지를 낀 손이 눈에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맞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카메라 무빙을 적지 않고도 그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는 것에 집중시켜야 돼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카메라 무빙을 적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삭제하세요. 그리고 페이스를 조절하래요. 뭐냐면 모든 문장을 만년체로 막 적어놨어요. 액션이 나타났어. 이 액션씬에서도 만년체 문장이 나와. 이러면 재밌을까요? 이야기들은 아주 명확하게 빨리빨리 가독성을 가지고 넘겨질 수 있게끔 문장을 쓰셔야 돼요. 어떤 누구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문장이 소설책처럼 유려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심지어 사실 영상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한답니다. 소설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 제작자가 되거나 투자자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아니면 뭐 배우가 되진 않아요. 소설을 쓰고 있겠죠. 근데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나리오를 검토할 그 사람들은 말이죠. 책을 많이 안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실 연세가 많은 대표님이 있을 때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구나 읽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문장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문장 자체도 그걸 염두에 두고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시나리오가 수면제가 되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시퀀스마다 기복이 있어야 되고 점차 강도를 더해가거나 약해지거나를 반복하도록 마침내 폭발하는 액션의 순간 같은 것을 다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강도를 더해가는 액션은 뭐냐고 이 책에서도 질문해요. 그 개념은 아주 명확한데 바로 상황들이 주인공에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대요. 자, 여러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전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때때로 강렬한 씬 다음에 약간의 쉬는 시간을 주어서 관객들이 숨을 고를 수 있게 액션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코믹한 장면도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나리오 읽는 사람도 한숨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 페이스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래요. 그러면 완만한 언덕, 다른 꼭대기와 보이는 높은 산들, 그리고 구름이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깔끔한 원고예요. 포맷을 지킨 깔끔한 원고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만의 분장 부분을 빼시고 카메라 무빙에 대한 것들을 빼시고 효과적이지 못한 씬들을 축소하고 커트를 남발하시지 마시고 리듬감을 가지고 커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런 거
문법에 있어서 오타나 과거의 이름을 옛날 주인공 이름이 우리가 각색을 하다 보면 이름 바꾸잖아요.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는 이제 바뀌었는데 걔만 잘못 남아있다고 했는데 읽는 사람은 갑자기 수진이가 왜 나와? 이런다니까요. 옛날에 없어졌던 수진이가 여기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의하셔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회만 남겨놓고 있네요. 이 책이 끝나면 제가 로버트 맥기 책을 하려고 해요. 마무리 작업까지 오늘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마무리 작업까지 이어서 할게요. 일단 마무리 작업, 10장의 마무리 작업은 통독을 해보래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봐요. 다 끝났을 때, 시나리오 다 끝났을 때 마무리 작업 어떻게 하면 소리내어 읽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정말 안 보이는 것들, 문장에 맞지 않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다는 아니다. 일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걸 해래요. 목록을 가지고 볼 때처럼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8번이나 읽으래요. 자, 이렇게 이것들로 읽으래요. 총정리를 하자면 1번 구조를 읽어라. 7개의 포인트 앞에 있는 그 영상들 보시면 돼요. 7개의 포인트가 페이지 길이에 맞게 충분히 표현되고 있는지 간격이 맞게끔 나타나는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래요. 신들의 시작과 중간 끝이 있는지도 확인하래요. 2번 신의 대립이 있는지 그 신마다 대립이 있는지 그 대립이 이야기 전개에 도움이 되는 건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신들은 제외하래요. 3번은 묘사 부분이 들어있는 문단을 다시 읽고 그게 간결한지 내 유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냥 군더더기는 아닌지 그리고 이야기 전개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를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 문단들이 필요하다면 문법적으로 맞는지도 확인하래요. 4번째, 대사를 3번 따로 떼어서 읽어보래요. 각각의 경우 말하는 것보다 더 적게 보여줄 수는 있는지, 적게 보여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캐릭터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행동으로 바꿔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각 단어들이 전부 필요한지를 묻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대사 통독은 주요 등장인물의 대사예요. 등장인물 각각의 대사를 읽어보고 한 인물의 대사를 따로따로 읽어보래요. 그 대사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건지 다른 캐릭터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래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확연히 구분되는지도 확인하래요. 다음 5번째는 적에도 똑같이 확인하래요. 적도 적만의 말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6번 조연들에게도 이렇게 확인하래요. 7번 전체 대본을 한 번 더 읽고 자를 부분을 잘라내래요. 필요 없는 씬은 삭제하고 가능하다면 첫 씬의 처음과 끝 부분은 잘라내래요. 가능한 어떤 대사든지 줄이래요. 8번 마지막으로 철자법, 구두법, 문법의 의미를 확인하래요. 한 가지 더 또다시 교정해야 되면 또 교정을 하래요. 사실은 실제로 많이 우리가 보는 대본들은 엄청난 많은 그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첫 5분을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계속 다듬어 보래요. 그리고 첫 5페이지와 마지막 5페이지를 읽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페이지라고 생각하는지 되새겨 보래요. 만약에 확신할 수 없다면 더 좋게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때 대본을 건네주래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혼신을 다해 쓴 대본을 파는 일. 이제 그 대본을 누구에게 보여줄까라고 이 책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또 이렇게 끝냈습니다. 시나리오 고쳐쓰기, 시나리오 각색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고요. 저와 함께 각색을 하고 싶으시다면
골든해피어에 오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각색을 하시고 여러분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좋은 글을 쓰는 데 집중하시면 분명히 좋은 글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모두 다 팔리는 시나리오가 되기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고쳐쓰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더 멋진 책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로버트 맥기의 다이얼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하다가 다 끝내지 못한 책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좀 새로운 컨텐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들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로 응원하면서 함께 나날이 더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발전하는 작가가 되도록 해요. 좋은 밤 되시고요. 팔리는 글 우리 같이 많이 써요. 이만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